안녕하세요.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일반 물리학 학습 가이드입니다. 자,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꾸몄냐면은 이제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일반 물리학 자체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강의가 기초 물리학이 있고 일반 물리학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기초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 두 과정이 둘 다 이제 일반 물리학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을 소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그리고 일반 물리학을 듣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선수 과목, 사전 지식이 뭐냐 하는 거하고, 기초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5가지 과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학과나 이공 계열의 전공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이제 2-3가지 과목으로 더 세분화돼서 전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물리학은 물리학과뿐만 아니라 이공 계열의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바탕이 되는 지식을 총망라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역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역학은 힘하고 관련된 거죠. 예, 힘이 가해지면 운동이 변한다 하는 건데, 이 힘을 받는 주체가 뭐냐, 대상이 뭐냐, 그게 바로 질량을 갖는 입자입니다. 입자. 그래서 그 입자에 힘이 가해지면 입자에 대해서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또 운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힘하고 운동이라는 거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양이 되는데, 그런 거보다 크기만 있는 스칼라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힘과 운동에 관한 그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스칼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상태와 관련된 스칼라량인데, 일과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이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크기가 없는 이제 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점 입자에 대한 이러한 운동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자 하나가 아니라 입자들이 무수히 많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여러 개가 있는 입자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소개하는데, 입자계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거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 중에서 극단적인 2가지 경우, 하나는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 모양이 단단하게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강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형체가 없이 흐르는 그런 입자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체죠, 유체. 유체에는 이제 기체하고 액체가 있는데, 이제 요 역학에서 다루는 건 주로 흐르는 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체에 대한 역학 내용,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요 역학 범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하고 별개의 주제로 진동하는 것, 진동 운동이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 굉장히 근본적인 운동이 되는데, 그 진동 운동하고 그 진동으로부터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파동 운동을 따로 다른 주제로 이제 독립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도 기본적으로 힘과 운동에 관한 그 이론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열물리 또는 열역학이라고도 하죠. 열물리. 그래서 열물리에서는 그 기체 중에서 이상기체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연력학 법칙들,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는데, 일반 물리학에서는 3법칙은 어렵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요. 그래서 0, 1, 2법칙까지 그렇게 연력학 법칙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물리로 넘어오면서 통계를 동원해서 이제 이러한 기체 무리에 대한 그 물리량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통계역학이 있는데, 통계역학은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요, 계산이. 그래서 이것은 소개하는 정도 해가지고 열물리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자기학 있죠. 전자기학도
전기 파트에서 이제 전자기학의 이제 주된 키워드가 전하인데 전하들이 정지했을 때 그 정지한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이나 전기 포텐셜에 관한 얘기를 정전기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하가 움직인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정한 흐름에 관한 그런 전류, 전하가 움직이는 흐름이죠. 그런 전류에 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우리 일상생활로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전류하고 관련된 회로, 전기 회로에 관한 얘기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자기학인데요. 자석에 관한 얘기인데 이 자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전자석이 있고 영구자석이 있고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은 영구자석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켜서 전류가 흘려보내면 자석이 되는 그런 전자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영구자석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는 주로 이제 전류가 만드는 이 전자석에 대응하는 그런 자기장인데 여기서 정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양이 변하지 않는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관한 것, 그게 이제 정자기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장에 관한 것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해서 전자기 유도 내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맥스웰이 네 가지 전자기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파동이 나오더라. 전자기파.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은 굉장히 공학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광학이 있습니다. 광학은 파동광학하고 기하광학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파동광학이 이제 빛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뭐 간섭을 하네, 중첩을 하네, 회절을 하네 그런 것들을 다룬 영역이고요. 파동광학은 또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파동광학에서 간섭하고 회절을 다루긴 하지만 회절을 깊이 다루진 못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기하광학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거울, 렌즈 그런 것들 그래서 광학기구에 관련된 것이 기하광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가 있죠. 현대물리는 이건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현대물리에 여러 개의 과목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가 쭉 많아지는데 자 파동광학은 두 번 나왔네요. 이거는 아니고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첫 번째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한 상대성 이론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죠. 그것에 대해서 현대물리학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성,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나오는 물질파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아주 그 획기적인 양자역학에 관한 건데 양자역학도 이 자체로 굉장히 파고들면은 양이 많죠. 전공에서 깊이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는 현대물리 중에 양자역학을 소개하는 정도 그렇게 뭐가 양자냐 하는 그 정도 범위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이론들을 이제 원자에다 적용해 보자 또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고체에다 적용해 보자 또는 더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서 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보자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물리 현상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고 일반 물리학을 뭐 여기서 깊이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일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적어도 이제 익숙한 정도로 공부를 하고 전공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전공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반 물리학을 듣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때 물리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지금 일반 물리학을 바로 듣기에는 뭐 이렇게 썩 많이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1, 2를 다 공부한 사람이 일반 물리학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수학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수학은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삼각함수에 관한 것, 지수로그 함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자연대수 있죠, E, 그 다음에 자연로그, ln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삼각함수 중에는 기본적인 성질, 삼각비 그래프 정도가 있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다루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이 있죠. 덧셈 정리니, 백악 공식이니, 삼각함수의 합성이니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일반 물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고등학교 수학에 관해서는 탑그레이드의 기초 수학이나 기본 수학 강의가 있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물리학하고 수학에서도 벡터가 나오긴 하는데 물리학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벡터의 기본 성질, 그 다음에 성분이라는 거, 벡터를 분해하는 거, 벡터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라는 것, 그 다음에 벡터끼리 곱하는데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물리 법칙을 수학으로 표시할 때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벡터는 수학에서 벡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수학의 도움을 받기에는 시간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 그 일반 물리학 강의,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 책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는 사실은 사전 지식이긴 한데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벡터는 이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미분하고 적분. 요거를 잘 할 줄 안다. 그러면 일반 물리학을 아주 깊이 있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일반 물리학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물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잘 하려면 미분적분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미분적분에 관해서도 탑그레이드의 기본 수학이나 미분적분학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해서 일반 물리학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표 2개짜리네요. 미분 방정식이나 복소수, 그 다음에 행렬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학에서는 각각이 하나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면 2학년, 3학년 대학교 그래서 전공으로 넘어가면 이런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일반 물리학에서 이거는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이러한 수학적인 도구를 활용하면 조금 더 계산이 이해가 되는, 결과가 이해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탑그레이드의 이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강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이제 두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런 과목들을 그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수리물리학이라는 걸 할 거고 그다음에 공대 공학 계열에서는 공업수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묶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전공 공부를 할 때 이런 공업수학이나 수리물리학을 통해서 이런 미방이나 복소수나 행렬을 잘 알면 그러면 물론 그때는 일반 물리학을 넘어갔기 때문에 전공으로 들어가겠지만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아주 필요한 그런 수학적인 도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초 물리학하고 일반 물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탑그레이드에서 일반 물리학에 관련된 강의를 2가지 과목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물리학하고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요 배우는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러한 수학적인 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수학의 차이가 있다는 걸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배우는 내용은 기초 물리학도 일반 물리학 전체 범위를 다뤄요. 네, 여기 당연히 일반 물리학 전체 범위를 다루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러한 수학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이러한 수학을 안 배웠을 때는 못 푸는 그런 것들은 빼고 쉬운 수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기초 물리학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삼각함수 기본 내용이나 삼각비나 그래프 있죠.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이런 사인 곡선 같은 거 그리는 거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덧셈 정리나 배각 공식이나 합성 같은 그런 공식을 추가로 알아야 돼요. 여기다 플러스 추가로 알아야 일반 물리학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근데 일반 물리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따로 수학
그 강의를 통해서 보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벡터가 이제 기본 성질, 성분, 분해, 합과 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초 물리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요것 말고 단위 벡터나 스칼라고 벡터의 곱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접근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적 분학이 있으니까 사실은 기초 물리학을 들을 거냐 일반 물리학을 들을 거냐 해서 가장 구분짓는 기준이 미적 분학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을 몰라도 되는 범위, 그러니까 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미적분을 안 쓰고 풀 수 있는 물리 문제들을 다루는 게 기초 물리학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은 미적분을 아주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사실 기초 물리학이라는 게 기초가 진짜 기초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건데, 제목을 이제 기초 물리학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물리학에 대응되는 그 원서에 있어요. 영어로 된 원서 있죠. 원서 제목에 칼리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칼리지 피직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주로 이 기초 물리학처럼 이런 수학적인 난이도를 배제하고 요 범위까지의 난이도에서 구성한 책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지 피직스가 되는 거고, 일반 물리학은 이제 제너럴 피직스 또는 유니버시티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원서에 그럼 이거는 이제 미적분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반 물리학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 물리학인데 이제 쉽고 자세한 기초 물리학, 강의 이름은 이제 쉽고 자세한 기초 물리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쉽고 자세한 기초 물리학에서 다루는 범위는 그 미적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복잡한 삼각함수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범위, 그런 범위에서의 일반 물리를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물리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고등학교 물리보다는 범위가 좀 넓죠. 그리고 약간 더 어렵죠. 근데 심하게 어렵진 않고 어차피 수학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 도서로 그러니까 원서 기준으로 그 소개하면은 칼리지 피직스가 이제 참고할 만한 책이 되는데, 요게 번역판은 똑같이 일반 물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책 제목을. 근데 이제 요 칼리지 피직스를 번역한 일반 물리 책은 이 미적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만 번역이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웨이 이 이름을 달고 나온 요 일반 물리학 책은 봤을 때 어려운 부분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일반 물리학이 아니고 어려운 거 다 뺀 칼리지 피직스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쉽고 자세한 기초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목차를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요거야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기초 물리학 1에서 그 여기까지가 역학이 되겠죠. 역학. 그다음에 열물리. 그리고 이제 진동, 파동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장인데 요 오타네요. 1하고 얘도 1은 2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타가 되는 거고, 전기력 요 부분이 자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전자기학, 전자기파까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입니다. 광학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물리 영역까지 해서 일반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영역을 일단 다 다루는데, 각 챕터마다 너무 어려운 거는 뺀. 그래서 분량은 많이 적어요. 일반 물리보다. 그래서 1, 2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반 물리학에 대한 건데, 이제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 일반 물리학 전체 범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공계열 대학생들 1학년생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죠. 일반 물리학 과목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 일반 물리학 과목에 대응하는 수업이다, 강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미적분을 난 잘 모르는데 이걸 들어야 된다. 그러면 미적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병행을 하거나 먼저 빨리 공부를 하거나, 그런 이제 기초 물리학이랑 그런 점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강의에서 준비한 거는 그 일반 물리학도 미적분까지만 쓰는 난이도에서 딱 끊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자, 요 강의에서는 미적분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미분 방정식을 알아야 하는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챕터 몇 개가 있는데, 그 심화 과정도 전부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부만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범위까지 공부를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강의는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편입 시험이나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임용고시, 변리사 같은 그런 시험을 대비할 때도 이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참고도서인데요. 할리데이 잘 알고 있죠?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그래서 이제 10판하고 11판이 이제 현재는 10판이 품절이 돼서 이제 없어지고 11판 위주로 나올 텐데 11판하고도 참고도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일반 물리학의 원서는 그 Fundamental of Physics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미국에서는 이 책을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10판하고 11판을 같이 쓰고 할리데이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저자가 할리데이가 이제 아마 손을 뗐을 거예요. 그래서 레스닉하고 워커가 이제 실제 저자가 되는데 어쨌건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으로 아직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오리지널 원서에 해당하는 거고, 요 가운데 있는 프린시플 오브 피직스라고 쓴 거는 이 펀더멘탈 책을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싱가포르 지역에서 출판해서 내보낼 때 이제 아시아판으로, 옛날에는 아시아판으로 따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책 제목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서를 프린시플 오브 피직스 10판이나 11판을 봤는데 할리데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네. 근데 이거 펀더멘탈은 또 뭐야? 이 둘의 차이는 지역 차이다 하는 거고 실제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연습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역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번역판은 요 아시아판을 기준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참고 도서가 있으니까 강의를 들을 때, 물론 이제 강의 들을 때 자체에 자료가 나가니까 이런 책이 없어도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자세하게 읽고 싶다 그러면 이 참고 도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이제 일반 물리학 1과 2 둘로 나뉘고, 이것이 각각 이제 대학에서는 한 학기 분량이죠. 1학기 때, 2학기 때,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학기, 1학기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쭉 역학, 연력학 순서대로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광학, 그다음에 현대물리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진동, 그다음에 쭉 가다가 교류, 그다음에 물질파. 이런 부분은 미방이 들어가 있어요. 미분 방정식이 포함이 되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참고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이런 심화 과정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은 나는 좀 더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심화 과정을 달아주니까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 물리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학습 방법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공부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 건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반 물리학을 공부할 때 일반 물리학의 이 기본 틀이 있어요. 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물리학 자체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물리량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하나의 법칙이나 이론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법칙으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흥분이 되죠. 좋겠죠, 그죠? 그런 건데 그때 말로 이거를 그 관계를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아주 이제 스마트한 도구로 수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쓴다는 얘기는 수학 공식으로 나타낸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는 수학을 쓰면 이게 표현이 압축이 되고 함축되고 굉장히 그 짧은 공간, 짧은 그 말이나 식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더 많은 얘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겠다. 물리량하고 수학 공식을 동원해서 법칙을 공식으로 표현한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이제 물리를 공부하다가 문제들을 풀겠죠. 그럴 때 그 공식, 그러니까 법칙이 되는 겁니다. 법칙을 공식으로 표현한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어떤 문제는 요 A라는 물리량을 모르고 어떤 문제는 똑같은 법칙인데 B라는 물리량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물리량을 확인해서 그 물리량을 미지의 값으로 두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까지 만들어내는 게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물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풀면 되잖아요. 풀어서 원하는 답을 얻으면 이제 수학 계산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학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미적 분학을 꼭 알아야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 난이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방정식을 풀어내야 답을 얻는다 하는 거고, 이제 이때 얻은 답이 근데 이제 물리량이니까 수학에서 나온 답하고 물리적인 의미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물리 법칙을 한 번 더 적용을 해가지고 이 물리량이 맞구나, 타당하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수학 공식으로 만들고 그 공식을 가지고 미지의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미지의 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면 물리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물리 법칙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리를 잡는 거죠. 물리 현상에 대한 스토리를 잡는 게 개념 잡기 그런 표현을 쓴 건데, 물리량이다 또는 물리 법칙이다, 공식이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지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기. 물리는 암기 과목입니다. 이런 거를 못 외우면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느낌만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구체적인 물리량과 법칙을 동원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방정식까지 써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그리고 물리 법칙에 대해서 이제 물리 법칙이 한두 줄의 공식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법칙을 벗어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 항상 적용 범위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외우면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리 법칙을 공식으로 표현했을 때 공식에 나타난 물리량들의 관계를, 이제 공식이니까 수학이잖아요. 수학적인 관점에서도 또 이거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개념을 잡냐 할 때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개념을 적용할 때 문제를 푸는 거죠.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 풀 때 이러한 개념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풀리죠.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암기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땐 이렇게 했더니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개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열심히 내용을 외우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렇게 해서 물리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되는데,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포함해서 많이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문제를 풀 때도 여기에 이제 문제 푸는 과정 또는 방법을 소개한 건데, 요게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적어도 한 번은 요 내용대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물리 문제에서 물리적으로 이러이러하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을 알아냈다?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단계, 수학 방정식을 푸는 단계, 그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림. 그래서 뭐 이제 일반 물리 책에 보면 자유물체 그림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인 그림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중요한 부위를 표시하는, 중요한 성질을 표시하는 그림,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고 그럴 때는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고 B는 여기서 뭐 출발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 가지고 그 문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도 같이 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모르는 물리량, 아는 물리량, 주어진 값, 그다음에 알고자 하는 값을 구분해서 미지의 값으로 이제 써야겠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물리 현상이 항상 깔끔하지가 않아요.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수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 무한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한히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근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 풀면서 이제 익숙하게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사도. 이것도 뭐 사실 수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수학에서 다루는 거를 다 따라간 다음에 하기엔 너무 또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열심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직선 그래프, 포물선 그래프, 각종 특수함수의 그래프들을 잘 그려보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일반 물리학은 어쨌건 답을 수치로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 계산까지만 요구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이 수치가 고등학교 물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상당히 현실적인 수치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실제 값을 계산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사용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치 계산까지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문자로 표현해서 풀이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로 표현하면 그 문자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법칙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 똑같은 숫자인데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가 그 과거 이력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답이 맞으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과감해야 돼요. 처음에 문제를 쫙 읽어보고 떠오르는 법칙이 있을 거예요. 그 법칙을 적용을 해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로 해봐서 계산해봤더니 맞다 하는 경험이 이제 자꾸 쌓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틀려도 돼요. 틀리면 틀려서 왜 틀렸느냐, 뭐가 조건에서 벗어나 있느냐,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걸 적용했느냐 하는 것들을 틀리면서 분석할 수도 있죠. 그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칙하고 적용 범위 항상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리고 남이 푼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남이 푼 것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면 내가 풀어보고 솔루션을 한번 봐서 방법이 똑같으면 넘어가지만 다른 방법이면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구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에서 이런 답이 나왔네,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2단계로 해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 걸려가지고 물리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힘들죠. 근데 한 번은 이 항목들을 염두에 두어서 확인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열심히 이 속도를 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또 문제마다 적용되는 게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탑그레이드 일반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 간단하죠.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결국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질문. 그러니까 이제 에어클래스 같은 경우는 Q&A, 요건데 잘못 써줬어요. Q&A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할 때는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해도 돼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 풀려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과감하게 질문을 많이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정리해서 질문을 하는 그것도 그 과정도 공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것 아니면 학교에서 나온 문제 질문해도 돼요. 그런 수강생들도 있긴 한데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그 원칙은 뭐냐면 이 일반 물리학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원문하고 같이 해줘야 되고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세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양심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든 간에 스스로 풀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질문 답변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 물리학하고 그 일반 물리학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고등학교 물리 교과과정하고 미적분학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그러면 동그라미고요. 공부 안 했다. 그러면 X표로 표시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경우에 어떤 과정을 선택하겠느냐. 물론 그 기초 물리학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초 물리학으로 부족하니까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거는 주어진 조건이 다른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칼리지 피직스를 교재로 쓴다. 그러면 칼리지 피직스만 해도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이 칼리지 피직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자격 시험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심화된 과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물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더니 고등학교 물리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일반 물리를 공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팁을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교 물리, 물리1, 물리2를 다 알고 미적분학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 순서가 일반 물리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잡힌 일반 물리를 바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리1을 하거나 그러니까 물리2를 안 했어요. 그럼 물리1도 안 하거나 또는 하거나. 근데 이제 물리1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빠져가지고 빈약해요. 그래서 물리1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건데 하지만 미적분학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일반 물리학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장부터 그 미적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할 때 미적을 모르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럼 물리 얘기는 그럼 뭐냐? 안 했지만은 여기서 안 했지만은 일반 물리학에서 처음에는 낯설겠죠. 이 한 사람들보다는 낯설 테지만 그럴지라도 미적분학을 알면은 전체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익숙하게 외워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된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이제 경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거부터 했는데 어렵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학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물리는 열심히 했어요. 이 교과과정 다 따라오고 그런데 미적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일반 물리학을 바로 진행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미적분학에 매달려 가지고 한두 달 집중적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한 다음에 순서대로 일반 물리학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병행이 쉽진 않아요. 진도가 안 맞기 때문에 당장 2장부터 미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미적을 공부를 하는 것이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거는 물리를 했을 때 병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 2도 안 하고 물리 1도 했거나 안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일반 물리학을 직접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익숙하지 않고 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 수학적인 난이도를 뺀 기초 물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초 물리학에서는 당분간 미적을 안 쓰니까 미적을 따로 같이 얘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일반 물리학을 도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일반 물리학 범위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기초와 일반 물리를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일반 물리학을 해보니까 어렵다. 나는 다 했는데 왜 어렵냐?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어렵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물리학부터 다시 다지거나 그 다음에 또 미적분도 다시 공부를 하거나 해서 다져서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 물리학도 해보니까 어렵다.
그러면 기초 물리학보다 더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죠. 고등학교 물리 참고서를 활용하는 건데 현재 교과 과정이 이 물리학, 일반 물리학하고 순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참고서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옛날 얘기인데 6차 교과 과정이 있어요. 6차 교육 과정. 예. 이 6차 교육 과정에 나오는 물리 참고서들이 그 일반 물리랑 순서가 비슷하게 그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건데 아마 책을 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도 고등학교 물리 참고서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제일 어려운 게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내용을 알 것 같다는 거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문제가 안 풀리고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편법으로 문제 풀 때 막히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서 얼른 복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매번 복습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게 그런 이게 간극이 그러니까 구멍이죠, 구멍. 지식에 일반 물리학 공부했는데 꽉꽉꽉 채우질 않고 많이 허점이 있는 거죠. 그런 허점들을 그때그때 채워 나가서 다 메꿔준다면 일반 물리학이 쉬워질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팁은 하나의 전형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고 개인적으로 다 이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해보는 거죠. 예, 해보고 그때 발생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 물리학, 탑그레이드 일반 물리학 수업을 누가 듣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추천하는 대상들이 대학교 1학년 교과과정, 대학교 1학년생들이죠. 예,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학점 관리를 해야겠다,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일반 물리학 그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학마다 칼리지 피직스, 그러니까 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칼리지 피직스가 나온다. 그럼 기초 물리학을 들으면 딱이고, 그 다음에 칼리지 피직스가 아니라 뭐 제너럴이다 또는 유니버시티다 또는 이제 펀더멘탈 그런 제목들이 들어갔을 때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편입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른데 대부분은 일반 물리학까지 해야 돼요. 예, 기초 물리학 가지고 끝나는 거는 거의 없고 일반 물리학까지 다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물리학도 좀 심화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은 중고등학생 중에서 나는 물리 올림피아드를 시험을 보고 싶다 또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 나가고 싶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5명 뽑아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물리 과목들을 가지고 일반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거는 무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 물리학 강의를 통해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영재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이제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 일반 물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내신 관리를 하거나 또 공부를 좀 심화하게 심화 과정으로 하고 싶다 그런 영재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과고생들은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일반 물리학 학습 가이드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간단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탑그레이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